안녕하세요. 자, 오늘 비가 오네요. 뜻하지 않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우리 마음도 참 우중충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가을의 마지막 비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의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기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는 이 내용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제는 한국간호사협회에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 번 시위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그래서 확인이 안 되고 있으면서 뭔가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답답함을 이제는 다시요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피어슨에다가 우리 한국 간호사들의 뜻을 모아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사인해서 보내주면요. 자, 이 내용을 이 변호사가 피어슨 센터에 의사를 타진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재반사항을 이제 절차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많은 분들이 그만큼 이렇게 사인을 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요. 그걸 전체적으로 좀 더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그 국제 변호사 하시는 분이 피어슨에 직접 이제 일단은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한테 뭐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저희 출력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했으면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험센터 유치를 위해서요. 한국간호사 개개인의 사인이 첨부된 단체 동의서를 변호사를 통해서 피어슨에 보내려고 합니다. 자, 사인한 것을 메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주셔도 되고요. 우편은 이렇습니다. 그죠? 직접 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요, 이렇게 메일로, 그래서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받아서 이 문제가 이번에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그만큼 국제 변호사를 산다는 것은 저희 경제적인 부담도 되게 큽니다. 자, 그렇지만은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절실함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호응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하여튼 지금 뭐 에이전트들이 또 미국에서 또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에이전트들이 하시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호사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사 에이전트는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호사 에이전트 아닌 곳에 가서 여러분들은 자꾸 많은 돈을 내죠, 그죠? 그래서 간호사가 아닌 에이전트는 한 번에 3천만원, 4천만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내면서 간호사가 아닌 에이전트한테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서 막상 가면요, 미국 가면은 사무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무실이 있더라도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연락 온 게 에이전트 계약 시 잘 확인하세요. 1년 동안 취업 안 되어서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1년 안 하고 있으면은 스펙이 없어지죠. 자, 일단 근무 경력이 미국에서 없어지면은 다음에 당연히 취업이 안 되죠. 그 다음 앞날은 여러분들이 뻔히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벌써 뉴욕 온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자, 저는 다행히 바로 퍼펙트 초이스 취업이 돼서 지금은요 스텝으로 잘 지내고 있지만은 제 주위에 있는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 에이전트에서 취업을 안 시켜줘서 1년간 뉴욕에서 기다리는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을 송 선생님 요양병원에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에이전트들이 항상 보면 뭐냐 그러면은 본인들은 병원에 보내준다 그러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한국에서 에이전트 계약할 때 병원이나 스쿨 널스 취업시켜준다고 계약한 것 같는데 자, 너싱홈은 정규직이 가능하지만은 병원은요, 자, 퍼디엠이고 스쿨 널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 병원 취업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트럴 오피스요. 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요. 인터널 뇌에서 검정을 직접 하다 보니까 병원 취업은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병원 취업은 안 되고요. 자, 1년 정도의 요양병원에서 경력을 쌓은 뒤 원하는 병원 대부분 정규 스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보고 사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우리가 너싱홈의 간호사가 워낙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보건복지부 협회에서는요, 이 모자라는 인원을 인터내셔널 너스로 바꾸면서요, 그 다음에 하여튼 어느 정도 인력을 충족하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간다 그 뭐가요? 퍼디엠이에요. 퍼디엠요, 임시직이죠. 자, 임시직인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 3월 정도 돼갖고 코로나가 많이 생겼죠, 그죠? 3, 4월 정도, 한 2달 정도 트러블 뉴스로 이 퍼디엠 간호사가 하다가, 그 다음 5월도부터 전부 다 계약해서 퍼디엠을 일이 없다 보니까 환자가 줄기 시작했죠. 한 2달 정도 근무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근무를 못했어요. 자,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그래서 트러블 뉴스로 어떤 선생님은 잠시 근무를 했지만은 여기 있는 선생님은 1년 동안 취업이 안 됐어요, 그죠? 1년 동안 취업 안 돼서 옆에서 같은 간호사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선생님이, 이 송 선생님은 중국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거의 일단은 차지 너스로 취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매니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간호사 중에서 힘든 간호사가 있다고 좀 취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영어가 좀 딸렸다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가족과 함께 미국 와서 취업 안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면요, 돈도 많이 들고 가족들도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마가 일을 안 하면, 자업이 없으면요, 미국에서는 아무리 영주권이 있다 그러더라도 자업 없이 없으면은 이게 미래에 딱 영주권이 지속될 수 있는지도 불안하고요. 취업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요, 1년간은 계약대로 취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수속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 영주권 수속의 조건이요, 1년간은 취업을 해줘야 됩니다. 병원에서, 미국 병원에서. 근데 에이전트 계약을 하면은 스폰서십이 없는 에이전트는요, 당연히 취업을 못 시켜주겠죠. 그러다 보면은 취업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병원은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니까 코로나 병동 세팅을 다시 하지만 한 번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걱정은 안 됩니다. 자, 원장님 건강하셔서 우리 간호사들이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저랑 자주 전화를 하신 분인데, 이런 불상사가 여러분들은 미국 가면 느낍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막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미국 간호사 취업은요, 간호사들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남자 아저씨나 어떤 여자 아줌마한테 여러분 돈만 갖다 준다고 해서 취업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은 미국에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 어떤 병원의 흐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꾸 또 바뀌게 되죠, 그죠? 자, 취업 조건이나 영주권 수속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간호사끼리 제발 간호사에 의해서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의 에이전트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시피 저 방탄소년이요. 자, 저번에 일단은 자, 주식회사죠. 정권사로 주식회사에서 상장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어떤 자본금이 이제 일단은 방탄소년단 쪽으로 많이 이제 혜택을 누리게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도 많이 뉴욕에 취업해서 우리도 큰 회사 해가지고 우리 한국 모든 간호사들이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일단은 강동 앵크렉스의 회사원으로, 그 다음에 주식을 배당받는 그런 어떤 큰 날이 올 수 있도록 저는 꿈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계약 조건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무가내로 계약하는 거 보면요, 간 크다. 진짜 간 크다. 자, 어떻게 간이 큰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들 보면요. 자, 저는, 저희 딸도 UCLA에 나와도, 미국의 어떤 영주권이나 미국 이민 정책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면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은 왕창 인생이 끝납니다. 특히나 가족들을 데려가는 우리 엄마들요. 하여튼 저한테 오세요. 그죠? 제가 뭐가 간호사들끼리 단합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이 아저씨 아줌마한테 계약을 하는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정규직으로
정확하게 그 다음에 미국 보건정책이나 미국의 이민정책에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다만 다른 미국 모든 회사에서는 인터내셔널 널스한테 병원 취업 안 됩니다. 왜 취업된다고 합니까? 취업된다 그러면 퍼디엠입니다. 자, 임시직요. 임시직은 일주일에 한 번만 취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시직 하니까 42달러 준다 그래요. 임시직이니까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 가면 42달러 한 번 맞고 맙니다. 근데 그게 임시직이고요. 일이 없습니다. 임시직이 자꾸 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간호사들이 특히나요, 영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가 안 됩니다. 자, 인터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임시직으로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자꾸 취업이 연장됩니까?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퍼디엠, 이 취업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확실히 말하지만은 일단 미국에서, 뉴욕에서는요, 퍼디엠 아니면 병원의 취업은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의 일단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싱홈에서 1년간 근무하고 경력이나 미국 시스템을 확실히 알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병원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1년을 못 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약 잘못하는 순간에는 퍼디엠요. 자, 이 퍼디엠이 무서운 용어입니다. 그렇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42달러 주니까 그 매일 뭐 일주일에 3일 일하면서 정기적으로 일하면서 퍼디엠 잡아서 계속 있어서 42달러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42달러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오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1년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 나중에는 이쌤처럼 이제 요양병원이라도 우리 송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취업을 시켜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저 그렇게 또 일자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업무에 대한, 그래서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일단요 인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간호사끼리 힘을 합잡시다. 자, 간호사를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갔을 때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걱정됩니다. 왜냐, 딸 같으니까요. 자, 딸 같은 분이 뭣도 모르고 간이 커서 나가는데, 아이고, 저는 뒤에서 싹싹 빌고 있습니다. 제발 사고 치지 말라고요. 그죠? 제발 일단은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쌤 강 큽니다. 자, 일단 다음은요. 자, 유세영 간호사라는 분이 ICU 회복국 간호사 출간을 했습니다. 그죠? ICU 간호사 출간을 2019년부터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오죠. 자, 아프고 힘들 때요. 자, 그 다음에 존재가 당신에게 반갑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해갖고 이제 이분이 일단 기쁜 순간 함께 기뻐하고 슬픈 순간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호사 작가 공모전의 수상작이다,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저도 옛날에 간호하면서 제가 20년간 병동에 있었잖아요. 자, 있으면서 이게 이제 생로병사요. 자, 성인, 아동, 모성, 정신, 내외과 이 모두를 노인학까지 다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모성도 하죠. 그죠? 다 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신비함을 보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한테 힘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우리 환자들이 돌아가실 때까지요, 거기에는 간호과학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이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책을 잘 써서 이거 책을 한번 간호에 접목해서 일단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한 과학의 지식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사이 늙었습니다. 그죠? 자, 미국 간호사 족보 만들고 하느라고 제가 인생을 많이 허비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늙어서 이제 이게 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작가로서의 추리를 겪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이 선생님이 잘 쓰셨길래 저는 아직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호사로서 이렇게 이런 좋은 책이 나오면 서로 함께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이분이 책을 사볼 생각입니다.
자, 간호사 겸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세영 간호사의 첫 번째 에세이요. ICU 간호사가 15일 출간한다. 자, 지금 19일이죠. 자, 19일이니까 3일 됐네요. 자, 저는 찾아보겠습니다. 자, 유세영 간호사는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2017년부터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 외과기 중환자 패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제 아직도요, 어떤 베이비 널스예요. 미국에는 베이비 널스라 그러죠. 자, 2019년부터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명과 죽음을 교차하는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또는 감성과 생각을 근로 엮어내고 있다.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어릴 적 암에 걸렸던 아픔을 극복하고 아픈 남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된 저자네요. 그죠? 가슴 아파요. 우리에게는 간호사라는 따뜻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공감과 취지를 끌어낸다. 자, 가족의 반대에도 자신이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저자는 간호학과를 진학한 후에 실습부터 부족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동기를 잃고 방황하였음을 고백한다. 자, 방황의 원인은요, 부족한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어느덧 그 속에서 자신의 꿈꾸던 간호사가 되기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하여 간호사가 되었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요, 간호사가 참 신기할 정도로 너무 잘 맞다, 천직이다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한 3, 4년 되니까 뭔가 회의감이 느끼기 시작하죠. 자, 근데 제가 느낀 것은 10년 되니까요, 이게 나의 천직이다. 난 간호사로 태어난 거 너무나 감사한다. 그렇게 알게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쌤도 하여튼 지금은요, 자, 방황한 시간도 있었고요. 자, 지금은 또 우리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집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죠. 자, 유 간호사는 아픈 환자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한 저자에게 자, 간호를 받은 다양한 환자분들과 에피소드는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를 받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에게도 가슴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다고 이제 이분이 올린 내용이 여러분들 많은 책 좀 사주세요. 우리 간호사들이 뭔가 한다고 우리 간호사들이요 돈이 되는 것을 별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규 간호사가 우리가 이때까지 임상에서 나오는 그 책들이 그렇게 이렇게 센세이션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간호사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간호사의 힘을 이때 발휘해야 됩니다. 자, 책 많이 사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또 뭐 카렌다가 나왔다 그래요. 자, 캐린다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생사연장 묵묵기 사투, 당신은 백의의 천사이자 저자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간호사가 일단은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게 많죠. 그죠? 이 내용을 그래서 카렌다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구매자 이름으로 간호사 이름으로 구매자 이름으로 간호사 전달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 카렌다 보시고 그러면 일단요 내용 보시면 코로나19 시대 자 당신이 백의의 천사이며 백의의 전사입니다. 자 숨은 영혼 간호사를 응원하는 캐린더가 나왔다. 자 응원합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뭐냐면 닷컴이죠. 자 응원합니다. 닷컴요. 자 다음에 나눔 비타민이 제작한 이 캐린더는 자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를 위해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전사를 자처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숨은 영혼 간호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제작됐다. 자 그래서 실제 일주일에 3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고 업무 수행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96.1%로 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했고 이 달력을 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려움 속에서도 생사를 드나드는 묵묵히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들 누구를 생생한 현장 사진으로만 응원하기 위해서 기획된 헌정 캐린더다. 자 응원합니다. 닷컴은요. 자 캐린더 제작과 함께 국민 수호 천사여 코로나19 시대 간호사를 응원합니다. 기부 프로그램도 전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사 현장 수렴을 통해 나온 것으로 희망 캐린더를 구매 2만원이라 그러네요. 자, 내가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와 함께 구매자 이름으로 간호사에게 비타민이 보내진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자, 응원합니다. 닷컴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의 간호사들은
생사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겨가며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진정한 영웅이지만은 자, 부각되지 않고 지금도 묵묵히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자, 이제는 숨은 영웅분들에게도 국민들의 응원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를 캐린들을 계획했고 조그만 정성과 응원이지만은 간호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구매가 웹사이트 방문요. www.응원합니다.com요. 자, 그다음에 웹사이트 방문 후에 회원가입하고 구매 결정하고 응원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책도 나오고 이제 카렌더도 나오고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같은 간호사들 위한 어떤 발전 사항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자살을 한 간호사들이 자, 퇴원 문제를 자, 수면 위로 끌어올린 서울 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로 반복되는 간혹의 문제에 대해서 일선 간호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해서 이제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 말라. 자, 간호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간호사가 간호사를 태운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자, 미국은 우리가 아무리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태우면은 자기가 손해다 생각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사퇴를 하면요, 누구 손해예요? 본인이 손해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절대 이기적이라서 태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컷 교육시단 나가면 내만 손해거든요. 우리 간호사들도 퇴직률이 장난 아니죠. 이직률이요. 이유가 뭐냐면 태움 때문이죠. 이 문제를 자기 개인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기분 나빠서 그냥 태우면 하는 게, 그냥 할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퇴근하고 나면은 퇴직하고 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직률을 이직하지 않도록 신규를 잘 이렇게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잘 키워야 됩니다. 그죠? 저도 20년 동안 일단은 수간호사로도 일하고 간호과장으로 일했지만은 제가 느낀 것은요. 저는 술 많이 사주고 밥 많이 사줬더니 우리 과가 항상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승진도 제일 많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재미있게 끌어가서 서로 그 순간에 아무리 환자가 많이 있고 힘들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태우면 절대 안 되죠. 자, 태우고 싶으면요, 술 한잔 사주면 됩니다. 자, 회식해서 밥 한 먹고 술 한잔 먹으면요, 그 태우지 않아도 일 더 잘합니다. 교육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규들은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경험 있는 간호사들이요, 품어줘야 됩니다. 저는 뭐 일단 저보다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교육시키고 태운다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던진 서울의료원 서지훈 간호사의 친구입니다. 자,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적어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해서 또 돼요.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 말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태움은 절대 우리나라 있는 삶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내용을 보면요. 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중한 업무와 직장 내 따돌림, 선임 간호사들의 괴롭힘 등으로 정신장애를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련의 사건들이 국가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그죠? 자, 이때까지 태움 간호사에 대해서 재해로 인정받는 건 드물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뭐 강선우 국회의원이 이걸 많이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난 9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고 서지훈 간호사의 죽음이요. 서울의료원은 사실은 저도 근무는 안 해봤지만은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요, 일단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그죠? 자, 주위에 겨울 되면은 또 뭐 이렇게 집 없는 분들이 막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너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또 태우기도 한다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저는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모든 병원의 어떤 여건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너무 서울의료원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규가 가서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거 보면은 좀 이제 다른 데서 좀 편히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험악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간호사들끼리도, 그러면 그 험악한 가운데서도 간호사들끼리도 서로 아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프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서지훈 간호사의 죽음이 그래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인정됐다. 그런데 그렇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요 이거보다는 미리 우리가 서로 아껴주면서 병원 환경은,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가 많이 오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끼리는 힘을 모아서 좀 위로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10월 8일에는 서울의료원을 거쳐서 동부제일병원에서 일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적응장애를 얻게 된 황은영 간호사야. 자, 간호사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질병을 인정받게 됐다. 이 질병 자체 인정받고 나면요 결국에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죠? 좀 더 이렇게 착한 사람이 많이 피해를 보죠, 그죠? 근데 뺀질뺀질한 사람은 태움을 준 사람은 아무 영향이 없겠죠. 근데 이렇게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이 너무 숙연해지고요, 가슴 아픕니다. 자, 일단 황은영 간호사는요, 서울의료원에서 신규 간호사가 수행하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심리 압박을 받았고요. 자, 두 번째 병원인 동부제일병원에서의 가단 업무요. 또 자꾸 이동을 하는 거죠. 서울의료원, 자, 다음에 동부제일병원, 동료들의 따돌림요, 선임 간호사의 모욕적 연사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충신적 충격으로 적응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황 간호사는요 극심한 우울감, 자괴감, 식욕부진,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을 겪으며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으며 현재는요 간호 현장을 떠나서 치료받고 있다. 이분 연락되면요 미국 가자고 얘기해 주세요. 자, 미국은 우리가 정신과 약 먹으면서 다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우는 게 없습니다. 자, 다음에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자,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가 수행하기에 막중한 긴장과 책임이 부여가 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심리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자, 서울의료원 퇴사 이후에 증상에 호전을 보였다가 또다시 동부제일병원요. 서울의료원도 힘들고 동부제일병원도 둘 다 힘들죠, 그죠? 자, 이런 유사 사항에서 상병이 재발한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요 업무와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밝혔다. 정말 가슴이 막막하네요. 자, 다음에 고 서지훈 간호사야. 자, 지금 3명의 간호사가 일단은 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요 용어나 힘든 과정들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서지훈 간호사의 사망 이후요 서울의료원 고 서지훈 간호사 사망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꾸려진 진상대책위는 자, 19년 9월 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고 서지훈 간호사의 사망 사건의 성격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자 공공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중대한 사건으로 규명했다. 이렇게 가죠. 자, 그래서 이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가능성 높다는 판단하에 34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자, 그래서 이 권고안이 1년이 넘어가지만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 절대 같은 간호사끼리 후배 간호사들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근무 잘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죠? 깡패죠, 깡패. 자, 이 행동하는 간호사에는요 서울의료원은 진상대책 권고안을 지금 당장 이해하길 바란다. 자, 서울의료원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사건은 어느 병원에서든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가신 선생님이 있는데요. 자, 그 선생님이 진짜 공부하는 재미로 살았다 그래요. 탈출구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 아니면은 본인도 죽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도 한국에서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 우리가 탈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리 도움되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자, 더불어 업무 가중과 보호 체계 부족이 초래한 직장 내 괴롭힘은 간호직 내에 만연하고,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보유하는 수많은 간호사들이 지금도 병들어가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만 이런 거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이런 데가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힘들 정도면은 그냥 공부를 좀 공부하다 보면요 그냥 1년 반 만에 미국 갑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가서 좀 더 위로받고 경제적이나 그 다음에 뭔가 환경적으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이 간호사와 환자요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에 위해를 준다며 자, 일단은 황은영 간호사와 고서지용 간호사의 산업재해 인정이 간호사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설립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저도 내용을 알고 보니까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항상 위험하면요 세컨드리 카핑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컨드리 카핑 메커니즘이 바로 1번 자, 첫째 우리가 직업으로 선택한 한국 간호사의 아픔이 있다면은 세컨드리 2차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메커니즘이 미국 간호사죠. 그래서 절대 극단적인 행동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